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 삼성전자,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의 부진한 3분기 실적 발표로 연일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전문가들 4분기 실적마저도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좀 높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업종별로 현재 옥석 가리개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이번 네. 주 같은 경우도 만만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지난 주 중반 정도 같은 경우는 2050선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2030선을 지지하는 정도의 거치는 모습이죠. 이번 주도 사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의 흐름은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주가 궤적을 거의 같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 같이 내려갔죠. 하지만 약간 특징은 이번 주에는 은행주들의 실제 호전 자체가 수급이 몰리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금융은행주가 가장 좀 화려했던 코스피라 볼 수 같고요. 이제 코스닥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코스닥이 아직은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인데 약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또 계속 내려갔습니다. 650선까지 내려왔죠. 이제 이 수치는 이제 9월 우리 추석 전 9월 저점 수준인데 그때보다 조금 더 체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난 같은 지수대라 하더라도 9월 중순에 650대는 이제 8월 말 반등 이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조금 덜했는데 지금의 지금 650선은 10월 접어들어서 제대로 반등 한번 못 해보고 힘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전체로 약세 우위였는데 이번 주 조금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안 좋았던 시그널은 기관 매도야 계속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드릴 게 없는데 외국인이 이번 주 제가 보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만 봐도 벌써 어제 기준으로만 봐도 1,500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1,500억이면 코스피를 치면 곱하기 10 하면 되죠.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매도할 정도로 강력한 페어가 코스닥에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외 변수를 보면 일단 저는 계속 유가를 언급드리는데요. 유가는 지금 상당히 견고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약간 2% 다시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유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확실히 9월 말에 나왔던 오펙, 알제리 회담에서 나왔던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우러나면서 계속해서 $50 유지시켜주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관점에서는 이번 주 가장 좀 많이 주목됐던 것이 이 OCI가 포진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CI라든지 또 신성 솔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 관련 개별주가 화학 섹터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가 그게 이제 유가 강세는 결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이 이제 주 중반에 있었던 미국 3차 TV 토론에서 힐러리 쪽에서 조금 더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푸시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힐러리 캠프의 진영이 조금 유리하면서 좀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동반적으로 풍력 관련주를 할 수 있는 태움 같은 종목들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힘을 달았다 그렇게 볼 것 같고요. 그런 외중에도 가장 그러면 이번 주 내내 시장을 누른 게 뭐냐?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는 걸 계속 누르고 코스닥은 자꾸 밑으로 내려간 게 뭐냐 보면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죠. 제가 자료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화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데 달러 인덱스가 98.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10월 접어들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강력하게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고 이 98이라는 수치는 제가 보니까 지난 7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달러 강세는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의 미국 주식시장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우리 장에 이제 그럼 활발했던 개별주는 뭐냐? 제가 좀 이거는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고 오늘 상승 종목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미트온이라든지 잉글우드랩, HCT, 인텔리언테크 아직 새내기라 종목 이름이 입에 붙지도 않습니다. 예, 종목 이름이 입에 붙지도 않는 어제 수요일날 상장했네요. 중국의 또 중국 기업 센츄리 같은 경우도 제가 오죽하면 이 종목 이름이 입에 안 붙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규 등록주
특히나 코스닥에 들어오는 신규 등록주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또는 모멘텀이 있다든지 이런 거 흐름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인걸 우드랩이라는 회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기초회사. 근데 화장품 회사가 상장됐다고 이렇게 잘 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차치하더라도 제가 판단한 것은 워낙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주에 대해서 강한 쏠림 현상이 이번 주에 좀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닝 시즌 피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적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잘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지표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등 다음 주에 발표될 뭐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네. 달러 강세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래도 미국 증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잘 잡아준 이유는 사실은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융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70개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70개 중에서 80%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웰스파고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됐던 미국의 금융주들이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시장이 기대치를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강했습니다만은 이제 덜컥 다음 주부터는 IT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도 미국 증시가 그 실적 시즌이라는 하나만으로 장을 지켜줄지 여부는 우리 스케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월요일인데요. 뭐 지표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만은 사실 지금 제조업 지수는 크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시장에는 혹시나 애플의 실적에 좀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117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사실 조금 올랐어요. 10월 달에. 뭐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갤로트 7의 단종 때문에 애플이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올랐는데 과연 실적도 그것을 회복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발표되는 실적은 갤로트와 폭발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 이후에 향후 분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미국도 IT 기업의 방방을 좀 잡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한국이 조금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작습니다. 한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는데 지금 엄청 시끄럽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2.7%가 나온다고 계속 지금 2016년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보다 조금 높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 2.8% 정도 잡고 있고, 한은은 한 2.7% 보는데, 문제는 지금 3분기가 문제 아닙니다. 발표되는 거는 3분기 속보치입니다만은, 3분기는 사실 지금 정부 이야기대로 제가 조금 첨언해드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2.8%를 전망한다는 거죠. 그럼 잠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에 0.5%가 나왔고 2분기에 0.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략 단순 계산은 1.3이 나오죠. 정부 예산대로 만약에 2.8이나 2.6이 나오려면 3분기에 최대한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수치가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3분기 속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가 10월 달부터 집계가 되는데 두 가지 데미지를 얻어맞았습니다. 첫 번째가 갤로트 7이 수출이 멈춘 거죠. 두 번째가 현대차 파업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한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일 정도는 사실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인데 최근에 미국의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발표됐던 선행 지표를 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큰 시장 영향은 작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목요일이 조금 또 실적 발표가 있죠.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내구재 주문은 사실 이제 그 다음 제조업 지수라든지 미국의 그런 경기 관련 지표에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데 원래 이 지표는 플러스 한 달의 텀을 두고 발표돼요. 그래서 지금 10월입니다만은 9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한번 좀 체크해 볼 분이고, 실적은 제가 일부러 알파벳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은 우리가 아는 구글입니다. 구글의 이름이 이제 알파벳으로 매인데 지금 알파벳의 주가 보니까 800달러 수준입니다. 연 신고가인데 어떻게 보면 알파벳과 애플, 인텔 정도가 지금 미국 나스닥을 지수를 이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알파벳이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마지막 금요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이게 뭐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장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거 아니라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도 지금 좀 웃기면 심각합니다. 사실 2분기 GDP가 너무 쇼킹하게 나왔었죠. 2.5% 정도 연율 환산 생각했었는데 반토막 나왔었습니다. 1.4 정도요. 사실 3분기는 지금 시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잘하면 3분기 3%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3분기 GDP 잠정치죠. 잠정치가 시장이 좀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 상당히 환호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제가 쭉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표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 금융주의 실적 호전이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면 과연 금융주 다음에 발표되는 뭐 제가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다른 많은 기술 주가들의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올지 좋게 나온다면 경고하겠지만 부진하게 나온다면 미국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또 장에 조정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클리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참 장이라는 게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일단 다음 주 큰 관심은 이제 10월 27일입니다. 다음 주 바로 이날이 되겠네요. 목요일이 되겠군요. 삼성전자의 임시 주총이죠. 27일 날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2050을 넘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거의 삼성전자 움직임만 좀 같이 보면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은 뭐 크지 않지 않겠느냐. 코스피는 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조금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 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대차 잔고가 지금 6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다 공매도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장제적 공매도 물량의 모집 단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60조 원이 넘는 대차 잔고고 또 하나가 제가 최근에는 추적을 했는데 신용 잔고가 줄지를 않아요. 예. 7조 한 7천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이제 양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지금 650선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신용잔고를 떨구기 위해서 코스닥을 조금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게 참 나쁜 애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꼬를 한번 털어버리기 위해서 장을 일부러 누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뭐 코스피는 대차 잔고 때문에 코스닥은 신용잔고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이 된다 그렇게 보겠고 주가는 공략 유망 세타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보면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좀 재미는 없지만은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형 철강주라든지 또 대형 건설주 거의 다 유가와 같이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강세는 조선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설이나 철강주를 좀 보시고 IT주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인가요?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걸 보고 SK 하이닉스마저 만약에 밀려버리면 IT 반도체 장비주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4만 원대를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뭐 IT 개별주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함께 주가 궤적을 좀 같이 보자 그런 말씀드립니다.